우리가 이제 광복 이후부터죠. 광복 1945년 8월 15일부터 이제 바로 현대사가 진행이 되는데, 현대사도 우리가 흐름을 한번 잡고 가야 돼요. 여기는 그냥 대통령별로 잡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흐름 잡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대통령 순서를 잘 몰라. 그쵸? 그래서 그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건국 과정이라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 우리가 그러면은 독립을 1945년 8월에 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건국이 언제냐? 1945년, 8년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 본 적 있어요? 예전도 아니지? 한두 달 전에 우리 이제 정부에서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그것 때문에 되게 그게 있었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나라 광복이 또 8월 15일이죠. 1948년 8월 15일이 또 건국일이야. 그래가지고 임시정부가 아니라 이때 건국했으니까, 이때 이승만 정부 시작했으니까 이때부터를 건국절로 하자. 공교롭게도 날짜가 같습니다. 날짜가 같아서 이런 주장이 생긴 거예요. 사실 우연이 아니라 맞춘 거예요, 사실. 광복절이랑 이거랑 해서 맞춘 거고, 아무튼 그렇게 돼서 우리가 광복부터 이승만 정부 수립 때까지 3년의 과정이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잘 나와요. 수능에도 나와요, 여기는. 여기는 조금 체크해 두시고, 이 부분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정부? 그쵸, 승만. 이승만 박사. 몇 대야? 1대, 2대, 3대. 이거 알고 있어요? 4대가 윤보선.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이제 임기를 거치고 하와이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승만 다음에 잠깐 이제 윤보선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승만도 이승만이지만 우리나라 민주혁명 중에 4.56이죠. 4.56. 4가 4.19 혁명이죠. 여기 또 시험에 한 파트로 나옵니다. 얘도 수능에 나와요. 지금 수능에 나오는 거랑 동시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쫓겨났죠, 혁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박근혜도 하야했죠, 이승만도 하야했고. 둘이 공통점인데 갑자기 나간 거잖아, 혁명이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그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대통령을 뽑을 동안 공백이 생겨요. 그쵸? 대통령이 없는 시기가 생겨. 그 시기를 허정과도정부라고 하는데, 요 허정과도정부 때 개헌을 합니다. 여기 또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투표를 해서 뽑은 게 윤보선 대통령이죠, 4대. 윤보선인데 사실 이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내가 허정과도내각 때 헌법을 바꿨다 그랬죠. 거기서 주요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게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윤보선이 대통령이었지만 사실상 실권을 쥐고 있었던 거는 국무총리였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장면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장면이야. 애들이 장면정부 하면은 무슨 멋진 장면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 이름이 성이 장씨예요. 뭐 성이 자씨고 자장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장씨고 이름이 면이에요. 아시겠죠? 아무튼 요게 이제 언제까지 가냐? 1960년부터 1961년까지. 그쵸. 한 1년 정도 갑니다. 왜 1년 정도 가냐?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탱크 끌고 와요. 제너럴 파크, 그쵸.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가 이제 5.16 군사전병인이라 그래서 이제 탱크 끌고 와서 정권을 장악해요. 그게 1961년 5월 16일이죠. 이때 장악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놀라는 거야. 우리가 이승만 독재하는 거 쫓아냈더니 또 다른 독재자가 탱크 끌고 왔다. 이 새끼도 독재자 아니냐 이러니까 박정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 본인은 독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민간인이 나오면 그렇게 웃음 참어. 민정의 정권을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정이 아니라 나는 민정에 이양할 거다. 근데 이 새끼 정치 똑바로 못하니까 내가 지금 정리한 거고, 적당한 사람이 나오면은 나는 민간에게 넘겨주겠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 본인이 전역을 해요. 나는 이제 민간인이야 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게 이제 박정희.
그쵸? 진짜 전역하셨어요. 민간 정부 이거 대통령 된 거죠. 79년까지. 그쵸? 근데 5, 6, 7, 8, 9요. 5, 6, 7, 8, 9. 많이 돼요. 가장 길다. 대통령 제일 많이 했어. 그쵸? 요거는 이제 또 한번 나눠서 봐야 되는데, 하여튼 박정희가 1979년까지만 한 이유는 뭐냐? 그쵸? 빵야빵야, 탕탕 후루후루. 그쵸? 그쵸? 그럼 제가 카카맘에 탕탕 해서 후루루루 죽었어요. 이거 괜찮냐? 수업 괜찮은 거 맞아? 발음들이 갑자기 저씨 나 다음 주에 못 와도 그러려니 하세요. 아시겠죠? 어디 휴직한 거예요? 진짜 여기 학부모님도 계신데 큰일 나요. 무시설에. 아무튼 그 탕탕 사건으로 뭐라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기억에 12.6 아무튼 김재규가 쏴서 죽이죠. 그리고 나서 박정희 이후에 갑자기 이제 죽으니까 최규하가 잠깐 나타나. 최기야. 10대 대통령이에요. 최규하는 존재감이 없어요, 사실. 잠깐 해요. 근데 얘는 최근에 서울에 보면 영화 있죠. 거기에서 어떤 대머리 아저씨가 나오거든요. 그쵸? 실패하면 혁명, 뭐 알죠? 실패하면 혁명, 성공하면 뭐야? 아닌가?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 빡빡이 아저씨 있죠? 아니에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저씨가 와가지고 종이 내밀어가지고 여기다 사인하라고 각하 사인하십시오 하잖아. 그 각하가 이 사람이에요. 본 사람 없어요, 영화? 영화는 안 그럼 막 그 군인들 막 사무실에 와가지고 대통령 있는데 와가지고 막 되게 압박하잖아요. 그때 앉아있던 대통령이 최규하예요. 그럼 그 바로 다음이 전두환. 봤어.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기 전두환. 전두환이 11대, 12대 대통령이 됩니다. 많이 안 먹어요. 바로 다음이 그 노태우. 그래서 전두환은 1980년부터 1987년까지 하는데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민주화 운동이 두 번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5.18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 하죠, 우리가.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진압이 당했어. 그쵸? 진압을 당했는데 1987년에 6월 민주화 6월 민주화 운동. 요게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전두환이 물러나고 그 다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5년이에요, 쭉. 13대가 노태우인데 전두환으로서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였죠. 노태우랑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 동기 관계예요. 친구야. 그래가지고 전두환을 조금 커버 쳐줄 수가 있었고 얘가 이제 1988년부터 93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김영삼 14대죠. 이제 14대 이런 거 안 쓸게요. 이제 쭉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의외로 수능에 김영삼 대통령이 되게 잘 나옵니다. 현대사에서 김영삼 대통령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영삼 다음이 누구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 자, 그리고 문재인. 그 다음이 지금 윤석.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아이고 왜 안 나와? 윤. 잘하는 게 없는 거. 그쵸. 아니. 대치동에서는 쓰지 말래 막 나보고. 못해. 아이고. 선생님 혹시 암살을 기약하고 아닙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래서 이제 뭔 소리야. 그 다음 이제 모르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거. 근데 바로 다음 저희 투표해요? 너네가 20살 때 투표합니다. 놀랍게도 2년 반밖에 안 됐어요.
이제 2년 반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성일 그러니까 너네가 투표할 수 있다니까. 진짜 의미 없어. 당신의 대통령을 뽑아주세요 하면서 핑미핑미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여러분들의 최애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없어도 선거는 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그렇죠? 일단 좀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 돼. 그래서 아무튼 의미 없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당연히 이승만 나오죠. 네. 건국과정 잘 나옵니다. 건국과정. 박정희 나옵니다. 전두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쫘라라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김영삼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19, 5.18, 60만 세운동이래. 6월 민주화운동. 보통 이제 이 4.5.6 민주화라고 하는데 요거 잘 나와요. 한 파트 각각 단독 문제로. 요렇게가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큰 틀을 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사진 찍기. 이거 좀 그냥 외워놓으세요, 차라리. 한번 외워놓으면 편해. 가끔씩 이제, 이거 지워도 돼요? 사진 오케이. 찍었으니 이제 아, 사진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다른 뭐 선생님 중에, 역사를 왜 외우냐. 역사 외워야지. 역사를 왜 외우냐. 막 이러는데, 시험 봐야지. 그것도 그건데, 일단 이 틀은 외워놓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역사는 뭐 탐구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뭐를 외워야 토론을 하지. 아는 게 있어야 토론을 할 거 아니야. 그쵸? 이거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게 외우지 말자로 가버리는 거야. 내가 이제 동의하는 거는 외우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 요거까지는 내가 뭐 동의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외우지 말제. 뭔가 비판하면 멋있어 보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근데 기본적으로는 외워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 발레가 유행이잖아, 발레. 발레? 막 엠넷에서도 막 스테이지 파이터 막 이러면서. 나도 발레를 배워봤거든요. 네, 발레를 배워봤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자세 신경 쓰지 말라고. 자세 신경 쓰지 말고, 그럼 뭐 신경 쓰라고 하냐? 뭔 멋이야. 동작부터 다 외우라는 거야.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동작을 외우고, 그리고 나서 자세를 잡아가야지. 안 그러면은 그 다음 동작도 생각도 안 나는데 자세도 잡아야 되고 막 균형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일단 길만 외워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외우는 게 일단 길을 뚫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때구나 하면서 틀 속에 집어넣는 거지. 이거 그냥 생으로 안 내우고 그냥 들어가야지 이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세도 잡아야 되고 동작도 이 다음 게 뭐였더라? 뭐더라?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야. 파세 다음에 르르베라였나 뭐였나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머릿속만 뒤엉키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요게 첫 번째입니다, 현대사는. 요게 안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애들도 있어. 막 이 악물고 안 내워서 저는 안 내우고 또 했습니다 이러는데, 그거는 뭐 거짓말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도 이렇게 계속 이악 물고 하다 보니까 외워진 거야.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좀 힘든 길을 간 거죠, 걔는. 근데 요거 한번 뚫어 놓으면은 쉽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945년 8월 15일 독립했죠. 네. 건국 언제야? 1948년 8월 15일. 그쵸. 그 3년간의 건국 과정. 그 첫 번째 파트. 그 다음에 이승만 48년이죠. 네. 48년부터 대통령 3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지금 5년제죠. 네. 그때는 4년제였어. 왠 줄 알아요? 미국이 4년제였어요. 미국 따라. 미국 따라한 거죠. 틀을 잡으려고. 그거 설명해 줄 겁니다. 아무튼 이승만이 4년제였죠. 근데 3번 했죠. 그러니까 48년부터 몇 년까지? 60년. 그쵸, 60년까지 간 거야. 그러다가 60년에 이제 지금 하야돼서 쫓겨나고 1년 정도 61년까지 장면 정부 나오죠. 장면 정부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그쵸, 박정희. 박정희가 61년부터 쭉 해서 몇 년까지? 79년까지. 그러면은 윤보선 딱 1년만 한 거예요. 그쵸. 박정희가 탱크 끌고 왔으니까. 답답해서 왔어 이러면서 바람 쐬러 왔어 탱크 타고 막 온 거야. 다리 건너서. 장면이라는 사람은 박정희한테 죽었어요? 죽은 건 아니죠. 그냥 쫓겨난 거지. 이승만도 안 죽었었잖아. 아무튼 그래서 박정희가 제일 오래 했어, 우리나라에서. 19년, 61년부터 79년까지. 진짜 오래.
그렇죠. 61년 때 태어난 애가 1살이면은 79년에 19살이에요. 그렇죠. 쭉 하다가 박정희 다음에 최규하는 몰라도 돼. 그냥 바로 넘어가. 누구야?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박정희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예요. 박정희랑 전두환 둘 다 육군사관학교잖아.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야. 선배가 하고 후배가 하고 동기가 있어. 육사 출신 3명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제일 많이 배출한 학교예요. 육군사관학교. 아, 그러네. 그래서 어디야? 박정희 79년까지 하고 최규하 건너뛰고 80년부터 전두환 87년까지. 그리고 나서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 이제 쭉 가면 돼. 노태우 다음에 누구야? 기억나요? 김영삼. 그 다음 김김이야. 김김. 그 다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쵸. 그렇게 요 순서 머릿속에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는 건국 과정 나갈 겁니다. 그래서 광복부터 됐죠. 광복부터 정부 수립까지 3년간의 활동 볼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광복 전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네. 광복 전에 내가 잠깐 요 얘기 했어서 흐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1944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조선 건국동맹이 세워지죠. 이거 세운 사람 누구예요? 너무 중요해. 영영 선생님. 그쵸. 여운형은 중도 좌파예요, 우파예요? 좌파. 느낌이 좋다. 그쵸. 느낌으로 하지 마. 뭐 이거 시야 문학이야? 여운형이 맞긴 맞아요. 중도 좌파예요. 그래서 조국 광복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밀단체를 만들어. 왜 이때 비밀단체였냐? 이때 무슨 통치였어? 그쵸. 민족 말살 통치였잖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거 만들기가 힘든 거야. 그리고 40년대로 넘어가서 독립 광복하기 전까지 그 40년대 있죠. 그때가 제일 가혹한 스타일이었어요. 그쵸. 과거에 바로 좀. 그쵸. 막 징병하고, 막 위안부 끌고 가고, 징병하고, 막 그거 있잖아. 막 실험하고, 마루타 실험하고, 막 그때잖아요. 그래서 조선 건국동맹이 만들어졌는데, 얘네가 딱 1년 뒤에 해방되죠. 해방이 되니까 바로 건준으로 만들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줄여서 건준이라고 해요. 건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얘가 이제 우리가 지금 광복이 됐으니까 우리도 너무 좌파로 쏠린 단체를 만들면 안 된다. 우리는 중도기 때문에 우파랑 손을 잡아야 된다 해서 중좌의 여운형 그리고 중도 우파의 안재홍이 같이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합작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얘네의 목표는 뭐냐? 이제 해방이 됐죠?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죠?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미국이 정부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정부가 없죠. 임시정부 뭐 물론 있지만 우리나라 안에 없었잖아. 충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정부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1대1로 협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미군이 오기 전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합니다. 북한 아니에요. 조선인민공화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정부. 네. 커피 먹고 싶다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얘네가 건준에서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선 독립동맹. 이거 기억나요? 그쵸. 김두봉의 조선 독립동맹도 똑같이 민주공화국 수립을 지향했어요. 임시정부도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민주공화국 수립을 지향했죠. 여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 공통점 쓰시오. 민주주의. 그리고 여러 단체가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송진우,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 한국민주당, 한민당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일제강점기 때 뭐 하던 애들이냐? 친일파였어요. 친일파들이 당연히 우파겠죠? 그래서 이제 당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임시정부를 지지해서 여기에 빌붙으려고 한 거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거기 인민공화국 거기는 안 된다. 조선인민공화국은 안 된다. 그래서 조인공을 반대해요. 조선인민공화국. 그렇죠. 그래서 임정을 지지했고, 그리고 이승만은 단독정부 수립. 똑같아. 이 친일파랑 여기 이승만이랑 단독정부 수립을 주도했죠. 그렇죠. 그리고 김구의 한국독립당. 들어봤죠? 한국독립당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고, 김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단독정부 반대했죠. 기억나죠? 까먹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처음부터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게 있다. 넘어가. 이거 다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뭐예요?
좌우 있잖아. 좌파, 우파. 그게 뭐예요? 약간 굳이 말하면 보수, 좌파가 진보 이렇게. 우파가 진보. 우파가 보수, 좌파가 진보, 김좌진, 좌파 진보. 됐죠? 이제 안 까먹겠죠? 하느님이 보우하사, 보수 우파. 알아서 외우세요. 김자진이 좌파라는 얘기 아니에요. 외우라고 하는 거 외우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야, 우리 한국 선생님이 김자진 좌파래. 그래가지고 동상 철거했나 보다. 뭐 이러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죠? 외우라고 하는 거야. 그거면 동상 철폐한 이유가 일리가 있는. 아니, 아니라고. 김자진은 사회주의 싫어했어요. 진짜 말할 때도 참. 그쵸. 아, 제조기가 니네가 알아서 외워, 그러면. 그 질문 왜 해가지고, 뭐 질문하는 게 맞는 거죠. 모르면 질문해야지, 뭐. 아무튼, 미 군정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군정이 뭐야? 미국 군사정보가 들어온 거야, 우리나라에. 그리고 소련은 북한에 들어온 거야. 소련은 북한에, 미국은 남한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소련이랑 미국이랑 통치 방식이 달랐어. 소련은 간접 통치였어요. 그래서 니네가 알아서 통치해라. 그러면서 김일성을 좀 밀어줘요. 그래서 사회주의화를 시킨 거야. 미국은 직접 통치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뭐 조선인민공화국, 임시정부, 조선독립동맹 막 있었죠. 모든 정부기관을 다 무시해요. 너네는 정부기관으로 인정 안 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직접 통치를 해요. 그쵸? 우리가 카이로 얄타 포츠담 있었죠. 그 카얄포 회담에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자고 애초부터 주장을 해왔어요. 우리가 대신 통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소련은 그렇게까지 하냐 하면서 소련이 오히려 좀 머뭇머뭇거렸어. 의외로.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 심지어 초반에 미국이 뭐라 했냐? 신탁 통치 50년 해야 된다 그랬어. 50년. 50년이면은 45년부터 95년까지.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는 거야. 그쵸? 소련은 아까 얘기했듯이 간접 통치를 했고, 인민위원회가 이제 그 김일성네 단체예요. 그리고 미국은 군정을 선포하고 직접 통치를 하면서 한국인의 정부단체나 행정기구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구가 임시정부 대표였잖아요. 들어올 때도 이렇게 정치인이나 어떤 정부단체로 들어온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12월로 넘어갑니다.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려요. 모스크바면 당연히 어디예요? 소련. 그쵸. 소련에서 3국, 미, 영, 소 3국이 외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내용이 뭐였냐? 한반도에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 이거는 우리나라 그 대한 독립 임시정부랑 다른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구 그 임시정부랑 다른 임시정부라고. 거기랑 다른 거예요. 그냥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말 그대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거야. 그리고 요거죠. 최고 5년간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이 한반도를 신탁 통치해야 된다. 독일 나눠서 통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반도도 신탁 통치, 대신 통치한다는 거죠. 신탁 투자가 뭐야? 대신 투자한다는 거잖아. 신탁 통치는 대신 통치한다. 그쵸? 요거를 주장한 게 미국이었다는 거. 아시겠죠? 요거 어렵게 내면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신탁 통치와 임시 민주정부 수립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에서. 요게 내용이에요. 요 내용은 수능에도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글자 따서 그냥 외우세요. 임신미, 임시정부, 신탁 통치, 미소 공동위원회. 알겠죠? 임신미. 이거 어감이 별로인데 아무튼 외우세요. 이거 잘 나옵니다. 임신미. 아시겠죠? 왜 이렇게 웃을라요, 쟤는 진짜. 웃상이구만. 웃상 좋은 거죠. 아무튼 근데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아일보에서 오보가 나요. 뭐라고 나냐? 이렇게 나. 완전 반대로 난 거야.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소련의 구실은 38선으로 분할 점령하려고 38선 이북을 소련이 먹으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이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이게
나는 몰랐는데 이거 인터넷에도 안 나오는데 언론계에서 세계 10대 오보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 큰 오보였대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영향력이 엄청 커진 거야. 왜? 여기에서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신탁 통치 합시다 찬성하겠어, 당연히 반대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익이든 좌익이든 다 반탁, 신탁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탁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얘기 있잖아요. 소련이랑 미국 중에 이거 어디가 억울할 것 같아요? 소련이요. 그렇죠. 소련이 억울하죠. 소련이 주장한 게 아닌데. 그래서 소련이 그 북한에 있는 세력들한테 이거 아니라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빨리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좌익은 반탁을 하다가 신탁으로 바뀌어요. 아, 찬탁으로 바뀌어요. 신탁에 찬성한다는 거야. 요게 또 시험 포인트입니다. 둘 다 반탁을 했는데 좌익은 찬탁으로 바뀐다. 아, 동아일보의 오탁 때문에 좌익이 찬타고 반타고. 소련이 얘기해줬다고. 아, 소련. 먼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고, 좌익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에 두 개 나와. 한쪽은 찬탁운동하고 한쪽은 반탁운동해. 그래서 얘네들이 좌판지 우판지 그 구분하는 거. 그거 나오고 이게 뭐에 반대하는 건지. 그러면은 요거 모스크바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거. 요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우리가 뭐 운동을 하든 말든 미국은 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서울에서. 덕수궁이에요, 덕수궁. 덕수궁에서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뭘 논의하겠어. 당연히 임시민주정부 수립하는 거 사안 논의하기로 하고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랑 소련이랑 이제 여기서 회의를 하는데 입장이 달라. 소련은 뭐라고 하냐? 신탁 통치 아까 있었죠. 우리가 신탁 통치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그거에 반대하는 애들은 껴줄 수가 없다. 당연히 찬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 구성원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잘 봐. 반탁이랑 찬탁이 있었죠. 네. 얘는 찬탁 넣자고 하죠. 근데 찬탁은 아까 다 거의 다 누구였어요? 좌. 그쵸. 결국 여기는 좌익을 넣는다 이거야. 찬탁 세력. 얘네가 찬탁 세력이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은 이제 뭐라고 하냐? 어떻게 그러냐? 찬탁이든 반탁이든 전부 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만 들으면은 역시 자유민주주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양쪽 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가 아니라 양쪽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미국은 전부 다 참여하는 게 유리하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남쪽에 인구가 훨씬 많았어요. 그쵸? 야, 북한 거기 평안도 함경도 막 개마고원 이런 데 살기 척박하잖아요. 근데 아래로 갈수록 살기가 좋잖아. 그러니까 인구 비율이 남한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봐라. 어차피 투표, 민주주의 하면 투표잖아. 투표하면은 우리가 이긴다. 자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해라. 그쵸? 하지만 소련은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지니까 찬탁만 참여해야 된다. 둘 다 구실은 좋아요. 그쵸? 당연히 다 같이 참여해야지. 아니지, 동의한 사람들끼리 참여해야지. 반대한 사람이 왜 참여하냐. 이렇게. 그쵸? 그러다가 결국 둘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휴회합니다. 휴회. 그래서 공동위원회가 쉬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은 김일성 주도로 요것만 기억해서 토지개혁이 열려요. 일단 이때부터 북한은 이미 그냥 그런 게 있구나만 생각하세요. 외우진 마시고, 아, 북한은 토지개혁 좀 일찍 했다. 친일파 처단 일찍 했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그러는 와중에 이승만은 아까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민주정부 수립도 주장할 거 아니야. 얘가 돌아다니면서 발언을 하는데 이게 수능에 잘 나와요. 내신에도 잘 나와. 교과서에 다 있어요. 여러분, 남방만이라도 얘기 나오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에요. 이게 뭐냐? 남한이라도 빨리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빨리 단독정부 만들자 이러는 거야. 이승만의 생각은 뭐야? 얘는 뭐 남북이 갈라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한 자리 해서 대통령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빨리 정부 세웁시다 이러는 거야. 그쵸? 그쵸? 그게 이제 정읍 발언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급하니까 좌우가 또 힘을 합치는 거야. 마치 신간회처럼 좌우 합작 운동이 열려요. 그래서 얘도 또 여운형, 또 운형. 그쵸? 중도 좌파의 여운형과 중도 우파의 김규식. 김규식 누군지 기억나요? 네, 그래서 신한청년. 그쵸? 신한청년당이었고 김구랑 맨날 같이 다녔잖아. 임시정부에서. 그 김규식입니다. 중도파끼리 이제 합쳐가지고 뭐를 하냐?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던데, 요거는 좌우 합작 운동이니까 좌우 합작 7원칙이겠죠?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막 8원칙으로 바꿔서 그렇게 조잡하게 안 냅니다. 절대. 아시겠죠?
그래서 좌우합작 실원칙 중에 아까 김일성이 뭐 했다 그랬어? 7.18 처단하고 그 토지개혁. 토지 개혁했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토지 개혁해야 된다 해서 이 7원칙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토지 개혁을 하는데 북한은 공산주의잖아. 당연히 무상 매수 무상 분배야. 뺏어서 논아준다 이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는 유상으로 다 사서 무상으로 나눠주는다. 요거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업적 7원칙. 농민들 돈이 없으니까 그냥 유상 매수 무상 분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미국의 지원으로 남조선 과도 정부를 설립해. 왜? 이 작업 아까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좌우가 합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얘네를 한번 해줘야겠다 해서 얘네를 지원해 준 거야. 그래서 남조선 과도정부가 열리고 과도입법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죠. 이런 게 열렸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 1946년이면은 요때쯤에 냉전이 시작돼요. 미국이랑 소련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우리나라 좌파랑 우파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냉전이 시작되면서 실패하고 실제로 이 여운형은 좌파잖아요. 극우 청년한테 암살당해서 죽어요. 암살당해서 죽는다고.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은 결렬되고 맙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여운형이다. 이 뒤에 여운형 나오면은 안 돼요. 당연하죠. 그런 와중에 다시 미소 공동회의원회가 열리는데 똑같은 이유로 또 결렬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수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 어차피 우리끼리 해봤자 결론도 안 나니까 국제기구인 유엔에 넘기자. 유엔에 이 문제를 이관시켜요. 이때 소련이 아차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 초반에 유엔은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미국, 영국 이쪽 중심으로 좀 돌아가는 게 있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유엔 총회가 열려, 유엔 총회.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인구 비례에 의해서 남북한 총선거. 이게 미국이 원하던 거잖아, 처음에. 그쵸? 남북한 총선거를 하니까 당연히 북한이 반대하겠죠?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하냐? 유엔 임시위원단 있죠? 방문을 못하게, 북한 못 오게. 막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됐잖아. 그래서 다시 유엔 소총회가 열려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 야, 얘네 그냥 빼. 가능한 지역이라도 선거를 실시하자. 근데 가능한 지역이 어디야? 북한이 반대했으면 당연히 남쪽이겠죠. 그래서 남한만 선거가 실시된 게 그 유명한 50총 선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했던 거를 잠깐 순서를 정리하면은 모스크바부터 갈게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3상회의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임신미 세계, 임시정부, 임시민주정부, 신탁. 그쵸, 신탁통치. 어디가? 미영 중소 4개국이 최대 몇 년? 5년. 그쵸.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미소. 그쵸,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자 했는데 뭐 동아일보 오보 사건이 나요. 짜잘한 거 불렀어. 그래서 뭐 찬탁 반탁 하죠. 그러다가 이제 미소공의가 열려서 1차 미소공의가 열렸는데 휴회되죠. 휴회되고 뭐 했어? 이승만의 정읍발언. 뭐 나오면 뭐 이거. 근데 왜 정읍발언이냐면은 정읍이 지명이에요.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 근데 좌우합작위원회가 냉전의 심화로 결렬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열린 게 2차 미소. 근데 잘 안 되니까 이거를 유엔에 넘겼어. 유엔 총회, 유엔 소총회가 열렸어. 내용은 다 알죠? 유엔 총회랑 이승만 정읍 발언이랑 내용이 비슷해요. 거의 내용은 같아. 근데 이승만은 정확히 뭐라고 하냐, 사료에 남방만이라도 남한만이라도 이렇게 나오고, 얘는 좀 대놓고 얘기하고, 유엔은 조금 있어 보이게 가능한 지역이라도 이렇게 나와요. 요걸로 구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차, 2차를. 아니 이승만 정읍 발언이랑 유엔 총회 내용이랑. 그걸로. 얘는 남방만이라도 정부 수립하자 이러잖아요. 얘는 이제 가능한 지역이라 둘 다 똑같아. 내용은. 근데 얘는 조금 돌려 얘기한 거고, 얘는 이제 빨리 하고 싶으니까 대놓고 얘기한 거고, 그 차이예요. 여기 정확히 여러분들 교과서 사료에 나와요.
이승만 정급 발언. 그래서 지금 소총회에서 50 총선권이 결정이 됐죠. 네. 근데 50 총선을 한다는 거는 남한만 투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50 총선을 반대하는 움직임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제주도의 4.3억 사건. 그리고 김구랑 김규식이 북한으로 올라가는 남북협상. 이게 반대하는 움직임이야. 단독 선거 반대야, 둘 다. 그쵸? 근데 이걸로 이제 사건이 터지면서 잘 안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 50 총선이 실시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총선 내가 누구 뽑는 거라 해서 총선. 대통령은 대선입니다. 국회의원이 총선이에요. 여기는 의회를 뽑는 거야. 200명을 뽑았어요. 여기에 반대했던 김구는 출마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 200명을 뽑았는데 이때 국회의원을 재헌국회라 그래요. 왜 재헌국회에서 당연히 이름만 봐도 알잖아. 그쵸? 재헌절. 헌법을 제정한 거야. 그게 재헌이잖아. 헌법을 만들어 얘네가 몇 월 며칠에 만들었을까요? 5월 10일. 50 총선을 했는데 그날 바로 만드냐? 선거 결과도 안 나왔겠다. 8월 15일. 재헌절 혹시 알아요? 10월 10월 3일. 7월 17일. 이때가 재헌이죠. 아 재헌절. 하나씩은 이것만 보고 갔다 와. 재헌절이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 헌법을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고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는 알아야 돼요. 대통령을 먼저 뽑은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먼저 뽑고 이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간접투표로 뽑은 게 이승만이야. 이때 첫 번째 대통령은 국민투표가 아니었어요. 총선만 국민투표였어요. 전국민투표. 이게 직접 선거. 이승만 뽑은 거는 이 200명의 재헌국회가 뽑은 거예요. 요거 간접선거라는 건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투표를 했다, 최초의 직접 선거를 했다 하면은 요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일단 정리하고 빨리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됐죠? 지금 더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제 중요한 내용 하는데 너무 졸렸는데 아, 졸려? 오늘 좀 많이 졸려요. 민서도 졸려? 왜 이렇게 애들이 졸려하지? 지효도 졸려? 오, 지효 쌩쌩해 역시. 어제 밤 좀 새서 그런가. 야, 나도 어제 새벽 4시에 잤어. 저도 왜? 게임하다가. 아유, 무슨 게임? 아유, 쟨 죽어도 피파 축구야, 축구. 나 수학 풀다가 여기도 수학. 아, 나도 인스타를 보다가 광고가 겁나 뜨는 거야. 게임 광고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관심도 없다가 이제 10번, 20번 계속 뜨니까 재밌나? 바로 플레이스토어. 무슨 게임이에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게 무슨 게임이냐면은 여기 길이 있어요. 여기 이제 대포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 사람이 막 나와. 여기 이제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이렇게 와 개쓰레기. 그거 하면은 안 돼요. 이걸 하는데 들어봐. 이거를 하는데 미친 광고가 졸라게 뜨는 거야. 게임 시작할 때 한 번 뜨고 게임 끝날 때 한 번 떠. 30초짜리 광고가. 알아서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아, 광고 보기 싫어. 바로 결제. 예? 아니 그건 지워야죠. 결제를 했어. 저 게임이 나는 결제를 하면은 당연히 광고 안 보기 결제니까 광고가 당연히 안 나올 줄 알았다? 아니면 무조건 나와요. 결제를 해서 광고가 나와, 미친놈들이. 그럼 나는 광고 없애는 광고는 왜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다가 빡쳐가지고 이거를 지웠는데, 근데 내가 이걸 하다가 광고가 겁나 떴다 했잖아요. 네. 그 광고 중에 또 한심하다는 듯이 웃지 마. 어떤 거? 아무튼 그 게임 광고 중에 이런 게임이 있는 거야. 활을 쏴.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은 내가 여기 주인공이 있겠죠? 할것 같은데. 활을 쏴. 여기 왜 게이지 같은 게 있어. 그럼 저쪽에 언덕 위에 사람이 있어. 아 뭔지 알 것 같아. 이걸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야, 서로. 공수의 전술. 아, 그런 거 아니야. 되게 그래픽이 되게 조금 3D고. 포트리스인가? 아, 몰라. 이름도 몰라. 아무튼 이걸 또 한 거야. 얘도 광고가 그렇게 뜨대. 바로 광고 안 보기. 근데 얘는 광고 안 보기를 하니까 실제로 광고가 안 떴어.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새벽 4시가 된 거야. 이거 하고 이거 하는 동안. 그래가지고 와씨 현타 온다. 나 진짜 인생 이따구로 사네 이러면서 지우고 4시에 잤어요. 선생님 뭐 하신 거예요? 저보다도 저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짓거리를 새벽 4시까지 한 이거 거야. 아니에요. 이건 게임도 아니야. 네 올 때 동안 딴 이야기 하고 있었잖아. 저게 어. 흔히 말하는 양산형 공장 게임이에요. 그럼 내가 양산형 게임한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광고 보여주는 걸로 돈만 벌려고 하는. 쌤이 아무튼. 그 게임을 직접 하신 거예요? 돈 주고? 돈 주고 하고 지웠다니까. 현타 와서. 와 진짜 쌤 엄청나게 뽑으셨네요. 선생님 야. 선생님 때문에 광고 한 3명이 더 받겠어요. 왜? 선생님이 돈을 썼다면서요. 내가 돈 쓰면 다른 사람이 광고를 더 봐? 그 광고 돈으로 비용이 되겠죠. 광고를 만들죠. 아 그게 광고 비용이야? 그 나는 광고 비용에 투자한 거야 지금? 그런 게임은 네. 그런 게임들 대부분이 다 비용이 다 거의 광고 수익의 비용으로. 80%를 광고에만 쓰죠. 야, 나 현타 더 올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 하지 마.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오버워치를 하시지.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누워서 폰 게임 한 거니까 오버워치 할 순 없잖아요 갑자기. 그때 그거 할 거 너가 보여준 거. 무슨 일이 나와요? 그거 재밌던데. 나 잘했잖아 또. 왜 잘하는지 나 모르겠어. 잘했지 않아 그래도? 어떤 거요? 첫 판은 그래도 1인분 하고 두 번째 판은 내가 거의 아니, 첫 판은- 캐리했어. 첫 판은 1인분 못 첫 판은 오티스가 너무 못해서 그랬다. 우리 팀이 못했어 걔는. 선생님도 못하시긴 했어요. 첫 판은. 아 닥쳐 좀. 첫 판에서 쌤 못하긴 했는데 오티스가 너무 못했어. 그래 이게 한 명이 못하면은 다른 팀도 다 못하게 보이는 거야.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 팀도 불을 안 하잖아. 근데 두 번째 판에서 거의 하드 캐리. 거의 팥찌도 떴어 내가. 같이 떴어요. 그지? 그래. 아무튼 팝지 얼마 만에 들어보는 거야? 야 됐어 이제 시작할게요. 뭐지 저거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야 쉬. 이제 정부 수리까지 가는 과정 중에 요거 이제 볼 거야. 네. 아까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 그쵸 요게 아니라 요거죠. 요거랑 요거죠.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 총선거해라 해서 여기에서 이제 50총선으로 넘어가는데 5월 되기 전에 4월 달이야 다 이거 둘 다. 4월 달에 이 50총선을 반대하는 움직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반대하는 세력은 민족주의 김구 같은 사람들. 요때 뭐라 그래? 되게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우리나라가 갈라지는 것은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쵸? 근데 이제 이승만과 친일파였던 한국민주당 출신 애들은 헤헤 빨리 만들자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정답이야. 어떻게 알았어? 아무튼 조용. 그리고 그래서 이제 김구랑 김규식이 안 되겠다.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나자 해서 가서 이제 김씨끼리 만난 거야. 남북 협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다 김씨. 우리나라 성이 김씨가 많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사김회의라고 속된 말로 쓰긴 해요. 속된 말이라기보다 아무튼. 근데 신기하긴 하다. 그렇죠. 그래서 남한의 김구 김규식과 북한의 김일성 김원봉이 만났는데 이렇게 해서 사김회의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왜 안 되냐? 김일성은 이 김규랑 김규식을 약간 얼굴만함으로 활용해요. 야, 우리 북한 사회주의 정부에 남한의 인사들도 환영하러 오지 않았냐? 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김구랑 김규식 입장에서는 빡치겠죠. 저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홍보물로 쓴 거잖아 자기 얼굴을. 그러니까 이제 뭐야 협상할 생각도 없네 이러고 실망해서 내려오고 끝납니다. 그래서 내용은 미국, 소련, 양국 군대 철수해라. 단독정부 수립 반대한다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쩔 거야? 야 미국 군대가 우리가 가라면 가냐? 우리 정부도 인정 안 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끼리 머리 맞대봐야 그냥 좋은 생각이네요 여기서 끝나는 거야. 방안이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끝났어요 이러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 유명한 4.3 사건이 일어나죠. 4.3 사건은 이거야. 똑같아요. 단독정부 수립 반대한다. 미군 철수. 왜냐면 제주도니까. 뭐 소련은 뭐 알 바 없고. 미군 철수해라.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발단이 4.3 사건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가야 돼. 제주도에서 3.1절 있죠. 3.1절 이때도 유명한 사건이잖아. 3.1절 기념 행사를 하고 있었어. 3.1절 기념 행사. 전국적으로 했으니까 제주도에서도 했겠죠. 제주도에서 이제 3.1절 기념 행사를 막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기념 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기 뭐 한다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때 제주도에 있었던 정부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이 우리나라 국민 주민들을 쏴 죽인 거야. 근데 놀랍게도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면은 뭐 행사가 정치적으로 정부에서 반대하나 싶겠지만 참여자가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뭐하나 이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을 쏜 거야. 엄밀하게.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주도에서 불이 붙은 정부 경찰이 국민을 쏴 죽이냐. 이거랑 이제 이게 합쳐진 거야. 그래가지고 불만이 갑자기 엄청 타오르면서 막 봉기를 했는데 이때 4.3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대가 제주도 도민들을 학살한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에요. 이게 이때 당시 몇십 년 동안 쭉 수면 아래에 있었어요. 몰랐어, 이 사건을. 왜냐면은 엄청난 사건이잖아. 우리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학살한 거잖아. 두 번 있었죠. 5.18 때랑 요때. 요게 왜 그러면 수면 위로 건져졌냐? 어떤 문학가가 그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을 쓰거든요. 그 소설의 배경이 제주 4.3 사건이었어요. 소설 때문에 요게 이런 게 있었대, 이게 실화래 이러면서 요게 알려지면서 요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지, 그 전에는 요거를 몰랐어요. 이런 짓을 했다는 거를. 아무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제주도는 지금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50총선 할 때 제주도에도 3명의 국회의원을 뽑았어야 되는데 2명을 못 뽑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뽑아? 그쵸? 난리가 그렇게 났는데. 그쵸? 그래서 투표할 사람이 미달이 나가지고 3개의 선거구 중에 한 개만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50총선 할 때는 198명이었어요, 국회의원이. 그래서 그런 거야, 제주도에서 사건이 있어서. 제주도에서 2명이 죽어서. 아니, 그 사람 2명이 죽은 게 아니라 투표할 사람들이 죽어서 수만 명이 죽었다니까? 수백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이 5.18보다 훨씬 많이 죽은 거야, 수만 명이면.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비판받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잖아, 국민들한테. 그쵸? 그래서 요거 이제 후속으로 조금 설명해주면은 8월 15일날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됐죠. 이승만 정부가 제주도 다시 죽이려고 이제 제주도 바로 위에가 여수랑 순천이죠. 네. 거기에 있는 군인들한테 제주도로 건너가서 얘네들 다 죽여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린 거야. 근데 여수 순천에 있던 군인들이 그거를 거부한 게 여수 순천 사건이에요. 이게 10월 달이니까 내일이네. 오늘 18일이니까. 그쵸? 이게 8.15 정부 수립 이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제주도 진압에 반대하는 군대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고, 요건 시험에는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다. 뭐라고 하냐? 제주도 출동에 반대한다, 통일정부를 수립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반대했던 사건이고, 요것도 이제 이승만 정부가 진압을 합니다. 오늘이 19일을. 오늘 18일 아니야? 19일이에요. 오늘이네. 여수 순천 사건.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순서 기억하세요, 순서. 모스크바로 시작되죠, 모스크바. 모동. 그래서 이렇게 가. 미소공동위원회가 2번 열리죠. 1차는 정좌. 1차는 정좌. 2차는 UN, 이렇게. 1차 미소 정좌, 2차 미소 UN, 이렇게. 근데 UN 소총회에 반대하는 움직임 4월달 4.3 사건, 남북협상. 2가지 가세요. 그리고 50총선, 7.17 제헌, 8.15 정부 수립. 이렇게 순서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는 순서 무조건 나와요. 순서 나오고 요거 물어보는 거 나오고. 가끔 어렵게 나오면은 미소공동위원회 어디서 열렸냐? 서울 덕수궁입니다. 요 정도가 답니다. 그리고 얘랑 요거 구분하는 거 사료로 나와요. 여러분, 난방만이라도 정부나 정치단체 비슷한 걸 수립해야 뭐 이러면서 점점점 이러면서 나옵니다. 지금 내가 교재 사료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있어요. 119번에 119페이지. 119쪽 한번 가보세요. 왜냐면 이승만은 정부 안 했어요. 이승만. 한 120쪽이야. 120쪽? 120쪽 봐봐요. 120쪽에 거기에 1번 봐봐요. 이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예요.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고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거 표시해놓으세요. 임시조선 민주주의 정부 수립. 요거 어디요? 맨 위에 조선 민주주의 정부 있죠, 끝에. 1번 끝에 수립한다. 2번, 그래서 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거 밑줄 치세요. 미소공동위원회를 조직.
하고 조선의 민주적 정당 사회단체와 협의한다. 그 다음 미소공동위원회는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해서 요거 최고 5년의 신탁통치 요거 표시하세요. 요게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내용입니다. 그 바로 밑에 이승만의 정읍발언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무기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1차죠. 1차는 정조화. 제기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요거 표시하세요.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야 382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남방만이라도입니다. 남방만이라도. 그 다음 좌우합작 7원칙 볼게요. 정좌 1차 끝나고죠. 정좌. 여기에서 이제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에 따라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이거를 미국이 도와준 거야.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속기하는 요청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토지개혁, 몰수. 근데 무조건 몰수. 유조건 몰수. 돈 주고 몰수한다. 그리고 체감 매상으로 토지를 무상으로 분여한다. 무상 분여. 그러니까 유상 몰수, 무상 분배라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도 있죠. 친일파를 처단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이승만이래. 김일성이 친일파 처단이랑 토지개혁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좌우합작 7원칙에도. 우리나라의 두 가지 큰 숙제거든, 그게. 토지개혁 빨리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친일파 처단해야 되고. 왜냐면은 일본 애들이 갑자기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빈 토지가 많잖아. 그쵸? 그거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맨 밑에 김구 있죠? 맨 밑에 줄만 보세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거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있죠?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않겠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이승만 저격이야. 이거 이승만이 이거잖아. 딱 자기 권력 잡으려고 단독 정부 빨리 세우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을까 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